속보 잠수함계의 혁명? 한국 실험 성공한 기밀 잠수함 프로젝트 공개. 세계 최장 자망 성능 잠수함, 한국의 우수한 기술은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 초 핵잠의 작전 요구 성능이 확정됐다. 사업의 가장 큰 고비인 연료 문제에서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올해가 가기 전 한국형 핵잠 관련 공식 발표가 나올 조짐이다. 군 당국은 올해 1분기 장보고 3 배치 3의 ROC를 결정했다. ROC는 무기의 성능 범위를 정하는 단계다. 배치는 같은 종류로 건조되는 함정들의 묶음이며 로마 숫자는 성능 계량 순서다. 탄도미사일 10여 발 발사 가능. 장보고 3 배치 3의 ROC에 따르면 4,000톤급 핵추진 잠수함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실제 무게는 배 자체 무게인 경하 톤수 4,000톤을 훌쩍 넘으며 화물이나 인원을 다 태운 mamze 톤수는 5,000톤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또 10여 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싣는다. 북한이나 주변국을 상대하려면 빠른 속도로 오랜 시간 작전을 수행해야 하므로 장보고 3 배치 3의 추진 방식은 핵이 재래식보다 낫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설명이다. SLBM을 탑재한 핵잠이지만 핵무기로 무장하지 않아 장보고 3 배치 3은 전략 핵잠이 아닌 공격 핵잠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8월 2021에서 25년 국방중기 계획 발표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배치 3은 4,000톤급이라며 추진 방식을 현 단계에서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고만 밝혔다. 관련 사정을 잘 아는 정부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 도입 사업은 경항공모함과 핵잠이라며 경항모는 잘 진행되고 있는데 핵잠은 민감한 사안이라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일이 잘 풀려나가 현 정부에서 매듭을 지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매듭 질 수 있다. 장보고 3 배치 3의 대략적인 설계 방향도 그려졌다고 한다. 눈물방울형 선체와 X형 1m 설계를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눈물방울형 선체는 선미가 비교적 뾰족하며 선미로 가면서 좁아지는 모양의 선체를 뜻한다. 눈물방울 모양과 닮았다. 이런 모양의 선체를 가진 잠수함은 물속에서 저항을 덜 받아 속도가 빠르며 소음이 적다. 미국 해군의 공격 핵잠인 LA급과 버지니아급이 눈물방울형 선체를 가졌다. X형 1m는 기동성이 좋아 얕은 바다에서 유리하다. 프랑스의 공격 핵잠인 쉬프랑급이 X형 1m를 채택했다. 해군이 갖고 있는 장보고 1, 장보고 2의 1m는 자형이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전반적으로 미국의 LA, 버지니아급과 프랑스의 쉬프랑급의 장점만 따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은 장보고 3 배치 1의 첫 잠수함인 도산한 창호함에서부터 6발의 SLBM을 운영하고 있다. 이 SLBM은 육군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인 현무-2B를 개량한 것이다. 장보고 3 배치 3은 현무-2B보다 더 크고 더 무겁고 더 멀리 나가는 현무-4의 잠수함형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시험 발사한 현무-4에 대한 자세한 재원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러나 탄두 무게가 2톤이 넘어 지하 300m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고 한다. 문제는 원자로와 핵연료 확보. 국산 핵잠을 바다에 띄우려면 예산, 기술, 원자로, 핵연료가 필요하다. 예산과 기술은 문제가 안 된다. 해군이 자주 국방 네트워크의 핵잠 도입 검토를 의뢰한 결과 핵잠 개발에 7년이 필요하며 비용은 한 척당 1조 3천억에서 1조 5천억 원인 것으로 나왔다. 한국은 장보고 1, 장보고 2, 장보고 3 잠수함을 차례차례 만들면서 관련 기술을 쌓아왔다. 부족한 기술은 국내 연구로 메우거나 해외에서 도입하면 된다. 관건은 핵잠의 심장인 원자로와 원자로를 가동할 핵연료다. 핵잠의 원자로는 한국형 소형 원자로인 스마트를 고쳐 쓸 것으로 보인다. 원자로는 옛 소련의 핵잠 원자로를 바탕으로 설계됐다. 스마트 원자로는 설계도에 머물러 있고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석윤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스마트 원자로를 바탕으로 한 한국형 핵잠 원자로는 4년 안에 시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와 같이 이미 핵잠을 스스로 지은 나라로부터 기술과 노하우를 한 수 배워올 필요성이 나온다. 특히 미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특히 핵잠 원자로의 동력원인 핵연료가 관건이다. 한미는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만 농축할 수 있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 협정을 맺었다. 미국의 핵잠은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쓴다. 노무현 정부 시절 362사업단 단장을 지낸 문건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미원자력 협정은 한국형 핵잠의 동력원을 구하는 길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태도는 강경했다. 미 해군 해상체계사령부의 제임스 캠벨 프로그램 분석관은 2019년 한 토론회에서 미국은 한국이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기술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우라늄 제공 전향적 검토. 한국은 그동안 미국에게 구형 핵잠을 대여 또는 판매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전략자산인 핵잠을 해외에 판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그런데 미국 워싱턴 DC 조야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북한이 핵잠을 개발한다고 밝혔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핵잠 보유를 인정하자는 여론이 미국 의회에서도 나오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핵무기가 아닌 핵잠은 한미원자력 협정의 예외라며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재처리할 수도 있다고 미국에 살짝 운을 떼기도 했다며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 핵잠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매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핵잠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양국은 미국이 재처리한 20% 미만의 우라늄을 한국에 제공하는 데 방식으로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3,000톤급 잠수함 3번함 신채호함 진수 SLBM 탑재.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이 3,000톤급 국산 잠수함으로 부활한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28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장보고 3배치 3번함인 신채호함 진수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신채호함은 도산 안창호함, 안무함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했으며 지난 2016년 건조계약이 체결된 이후 2017년 착공식과 2019년 기공식을 거쳐 이날 진수식을 열게 됐다. 장보고 3급인 신채호함은 장보고 2급 잠수함 대비 톤수가 2배 정도 커졌고 수중 잠항기간도 늘었다. 76%의 높은 국산화율로 국내에서 적시적 정비 및 기술 지원이 가능해 작전 능력이 대폭 향상됐다. 특히 이달 초 발사에 성공한 SLBM을 탑재할 수 있어 강력한 도발 억제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신채호함은 앞으로 시운전 평가 기간을 거쳐 2024년 해군에 인도되며 이후 전력화 과정을 거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신채호함의 진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국내 조선소가 추가로 확보됐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 동형 함정인 도산 안창호함과 안무함이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된 데 이어 신채호함이 현대중공업에서 성공적으로 건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잠수함 건조 능력이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는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을 주빈으로 전용규 방위사업청 한국형 잠수함 사업단장 한용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주요 내빈과 해군 주요 지휘관 등 필수 인원만 참석한다. 해군 관습에 따라 주빈인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의 부인 백미자 여사가 함정에 연결된 진수줄을 절단하는데 이는 태어난 아기의 탯줄을 끈듯 새로 건조한 함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다. 이어 부참모총장 내외가 가위로 오색 테이프를 절단해 샴페인을 선체에 깨뜨리는 안전항해 기원의식이 진행된다. 부총장은
축사에서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에는 해상교통로의 중요성이 새겨져 있으며 원활한 해양활동 보장을 위한 해양력 구축은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오늘 진수한 신체호함이 필승해군, 선진해군의 주역이자 국가 해양력의 핵심으로 당당하게 그 역할을 다해주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해군은 장보고 3급 잠수함의 한 명으로 독립운동에 공헌하였거나 광복 후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하고 있으며 함명제정위원회를 거쳐 3번 함을 신체호함으로 명명했다. 신체호 선생은 언론인이자 민족주의 역사학자인 동시에 자신의 사상을 몸소 실천하며 일제에 항거했던 독립운동가이다. 신체호 선생은 황성신문을 비롯하여 대한매일신보, 권업신문 등에서 주필로 활동하며 일제 침략에 불법 성과 친일파의 매국 행위를 강하게 규탄하는 등 언론을 통한 민족자각운동을 벌였다. 또한 국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해서는 역사를 알려야 함을 동감하고 충무공 이순신 제도 을지문덕 장군과 같은 민족사적 영웅들의 전기를 지필했다. 이와 함께 역사 연구가 곧 민족 독립운동이라는 의식을 갖고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한 역사 연구에도 매진했다. 정부는 이러한 공훈을 기려 1962년에 신체호 선생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한편 이날 진수식에는 신체호 선생의 며느리인 이덕남 여사와 증손자인 신정민 군도 참석해 진수식의 의미를 더했다. 이덕남 여사는 독립운동가 집안의 사람으로서 힘들게 살아왔지만 자긍심을 늘 가슴 깊이 품고 살아왔다. 며 독립을 위해 선열들이 기울여온 모든 노력을 영원히 기억해야 더 나은 미래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전용규 방위사업청 한국형 잠수함 사업단장은 필봉을 휘두르며 독립운동을 펼쳤던 신체호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은 신체호함은 강력한 억제력을 갖춘 전략무기체계를 바탕으로 전방위적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안보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3. 미국 간섭 뿌리칠 수 있는 인도와 손잡는 것이 최선. 지난 5월 9일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장면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사실 SLBM은 지상에서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위협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프로세스를 그대로 진행한다면 북한은 늦어도 4에서 5년 후 3,000톤급 잠수함에서 핵탄두를 장착한 SLBM을 발사할 수 있을 것이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는 SLBM을 탑재한 극소수의 북한 잠수함을 24시간 추적 감시하기 위한 군사위성과 고고도 정찰기 외에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대잠 초계기와 헬기의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 요소를 균형 있게 갖추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에 대비해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을 포함한 기동전단의 방어를 위해서는 원자력 잠수함이 필수적이다. 디젤 잠수함은 속도가 느려 기동전단의 최전방에서 대잠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자력 잠수함이 KTX라면 디젤 잠수함은 완행열차에 비유할 수 있다. 지난 5월 9일 북한 김정은이 SLBM 수중 발사 시험을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김국헌 장군은 비핵 국가인 우리로서는 핵탄두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원자력 잠수함을 가질 수는 없으나 기관이라도 원자력을 사용하는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할 필요는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길고 지루한 협상이 필요하고, 이 협상은 단도탄의 사거리를 늘리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할 것이라고 했다. 전 세계 잠수함 운용 국가는 39개국, 운용 척수는 518척에 달한다. 이 중 디젤 잠수함 운용 국가가 36개국이고 원자력 잠수함 운용 국가는 6개국에 달한다. 그런데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원잠은 44척, 추진기관을 원자력으로 운용하는 공격원잠은 110척이다. 세계의 잠수함 가운데 원자력 잠수함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2012년 원잠 보유국 대열에 끼어든 인도를 제외하면 원잠은 아직까지 핵무기를 보유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의 전유물인 셈이다.